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뒷담화, 이유 없는 욕설, 학교 폭력 중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아 라는 주제로 기사를 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 기사를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언어 폭력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요거를 기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전북이죠.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가반에 가까운 48.7%가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어폭력 피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손쉽게 일어나는 것이 언어폭력입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의 장난이었다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언어폭력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생김새에 대해서 놀림이나 병신, 바보 등과 같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이런 거를 포함시킨다고 그 가이드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시면 언어폭력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SNS,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거 발달돼 있어서 정말 새벽에도 제가 사건 진행하는 것들 보면은 막 새벽에도 이렇게 육두문자들이 막 날아옵니다. 친구들한테도 막 날아오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핸드폰 많이 잡고 있고 핸드폰을 밤새도록 잡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24시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서 자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후에야 이렇게 부모들에게 학교 폭력 상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리면은 맞은 자국이 있고 멍이 들거나 이런 자국이 있을 텐데, 아니면 단추가 터지거나 교복의 단추가 터지거나 아니면 옷의 단추가 터지거나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을 텐데, 이 언어 폭력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렇게 거의 좀 정말 자살도 시도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학생들은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 가벼운 그런 장난으로 치부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비대면 사회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폭력의 발생 빈도와 그 수위가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그렇고, 이거는 좀 학생들한테 정말 교육을 제가 저도 이제 학교 가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생김새를 언급하며 놀리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이를 증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화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일기장에 꾸준하게 이런 거를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한테 바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바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피해도 최소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